챕터 6번째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파트는 73쪽부터 76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at gunpoint 라는 표현을 본문 내용과 함께 살펴볼게요. 지금 나오는 본문 내용이 나오기 전에 에피가 막 좋은 얘기를 하고 다녀요, 스폰서들한테. 그래서 스폰서들이 캐닉스와 피타에게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스폰서도 많이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막 칭찬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Unfortunately, I can't steal the sponsor deals for you. 피타와 캐닉스에게 말을 하기를 자기는 그 스폰서 계약들을 이렇게 창창 이렇게 딱 steal할 수 있는 권한이 없대요. Only Haymitch can do that. 헤이미치만 그 권한이 있대요. But don't worry. Unfortunately 설명을 안 드렸는데 불행하게도 라는 뜻입니다. 네, don't worry. 하지만 걱정하지 마. I will get him to the table at gunpoint if necessary. If necessary는 필요하다면 I will get him to the table.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테이블은 스폰서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겠죠? 스폰서들이 있는 그 테이블에 내가 그를 데리고 갈 건데 at gunpoint. 총구를 들이밀면서 만약에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총구를 들이밀더라도 내가 이 헤이미츠를 테이블로 데리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t gunpoint 하면 이렇게 총구를 들이미는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다음 표현, preside over. 얘는 preside는 주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 이런 거를 주재하다. 그러니까 그 회의 이런 것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preside over a meeting 하면 그 미팅에 제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제가 주재하는 그런 미팅이 되는 거겠죠. 본문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A meal presided over by just Effie and Haymitch is bound to be a disaster. 만약에 지금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a meal 뒤에 있는 괄호 부분이 a meal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a meal is bound to be a disaster인데 어떤 meal이냐? 이 에피와 헤이미치의 오직 에피와 헤이미치가 주재하는 그런 식사는 그러니까 이제 2명만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식사는 bound to be a disaster. 재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bound라는 애를 다시 보자면 bound는 bind에서 온 애거든요. bind, B-I-N-D라는 bind라는 동사의 과거분사형 bound예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묶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bound to, be bound to 하면 is bound to 하면 묶여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묶여있고 얽혀있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일이 발생한다는 뜻이 되겠죠. 뭔가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묶여있어. 그럼 이 사건이 끝나면 다음 사건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 묶여있는 것을 이미지에 그리면서 틀림없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 재앙이.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단어는 stemmed glasses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 stemmed 할 때 이 stem 여기만 딱 보시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혹시 줄기라는 뜻이 떠오르시나요? 네, 아시는 분도 있겠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glasses는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인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가 굉장히 얇고 길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줄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stemmed glasses는 이렇게 와인잔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가늘고 줄기처럼 가늘고 그런 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 위에 와인이 담겨있는 와인잔 부분은 꽃 같은 느낌이고 그 아래는 줄기 같은 느낌이 드네요. exhilarating, crawl, plug, quarter,
74쪽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을 조금 드릴까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 전에는 에피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상에서는 캐니스와 피타를 도와주기 위해서 스폰서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을 이제 하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얘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 캐니스와 피타가 성공적으로 12구역의 그 미개함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캐니스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Barbarism. 미개함? That's ironic coming from a woman helping to prepare us for slaughter. 캐니스가 생각하기에는 이 서로를 이렇게 죽이고 하는 것들이 그것도 미개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우리가 서로를 죽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를 도와주는 여잔데 그런 여자가 12구역이 미개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What's she basing our success on? 그 우리의 성공을 어디에다가 베이스를 두고 있는 거야? 이 성공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뭐야? 어디에 그 성공의 reason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Our table manner? 우리 테이블 매너 가지고 지금 성공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웃기죠. 그 챕터 3이었나요? 거기서 캔디스가 화가 났었죠. 에피가 너희들은 다른 트리비트들 같지 않게 테이블 매너가 있네라고 한 거에서 화가 났죠. 그래서 맨손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아직도 있는 건지, 네. 그래서 뭘 보고 성공했다는 거야? 우리 테이블 매너 보고 성공했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페이지 77쪽부터 81쪽까지 첫 번째 단어는 adversary. 유치활동을 하기 전에 잠깐 유치활동을 귀찮다고 혹은 어렵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유추하기 활동은 많이 고민하면 할수록 더 기억에 잘 남아요. 이걸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활동을 해봄으로써 기억에 더 오래 남으니까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adversary. Presenting ourselves not as adversaries but as friends has distinguished us as much as the fiery costumes.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Maimed. Besides, the idea of the girl with her maimed tongue frightens me. 본문을 보면서 이 단어도 생각을 해 보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표현은 can't hold a candle to. 이 표현을 이해할 때는 이 표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나 이해를 하시면 더 딱 잘 이해가 되는데요. 네, 방금 이해라는 단어를 한 3번이나 사용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드려보자면 17세기에는 이 제자들이 이제 마스터가 있고 제자들이 있어서 이 마스터한테 이제 제자들이 배우려고 할 때요. 이렇게 촛불을 옆에서 들어주는 역할을 했나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배우고 싶습니다. 짜장면 한 수 가리켜 주십시오. 이렇게 가면 주방장님이 과연 저에게 짜장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바로 알려줄까요? 양파나 먼저 썰라고 하겠죠. 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 옆에서 촛불 들으라. 근데 이 양파 써는 것도 혹은 촛불을 드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수련자들 중에서도 짬이 좀 차고 아니면 뭐 수준이 좀 있어야 이제 촛불 드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 촛불도 못 들 정도면 어디 가서 뭐 청소나 하고 있어야겠죠. 중국집에서처럼. 네, 그래서
이 표현은 그 양파 썰 정도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것보다 못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서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게요. The sequel wasn't bad. 이 sequel이라는 뜻은요, 연속작, 후속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권이 있고 2권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sequel of the first book이 되겠죠. 그래서 그 the sequel은 나쁘지 않았어요. But it can't hold a candle to the first book. 근데 첫 번째 책에 비하면 not good. not good enough 이라는 뜻인 거예요. can hold a candle to는. 그러니까 첫 번째 책에 비해서는 별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책에 비해서는 양파썰 정도도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죠. 첫 번째 책이 더 좋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자면. 책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None of them can hold a candle to us.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해서 아무도 우리한테 촛불을 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good 했기 때문에 none of others,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not good enough 했다는 거죠. 우리에 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국집을 얘기를 해보자면 아무도 우리에 비해서 양파썰 정도가 안 된 거예요. 걔네들은 다 가서 청소해야 될 애들이야. 양파썰 정도도 안 되는 애들이야. 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단어를 볼게요. Definitely. A dead ringer for A. Pasty-faced.
adversary 이 단어 유추해 보셨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본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에 presenting 랄랄라 하고 이 has distinguished 부터 보자면 has distinguished us as much as the fiery costumes. 피타와 캔니스가 불이 타는 그런 코스튬을 입었었죠. 그래서 다른 구역 사람들과 다르게 그 행진을 할 때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fiery 코스튬이 다른 구역 사람들로부터 우리들을 구분한 것처럼 그만큼 앞에 있는 애도 구별을 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앞을 읽어보자면 presenting ourselves not as adversaries but as friends 라는 뜻은 우리를 제시한 건데 adversary로서 제시를 한 게 아니라 친구로서 제시한 것이 코스튬이 우리를 다른 구역에 비해서 이렇게 구별을 한 것만큼 우리를 구분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아니면 뭘까요? 친구가 아닌 사람은 적이죠. 그래서 이 adversary라는 단어의 뜻은 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단어 maimed.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Besides, the idea of the girl with her maimed tongue frightens me. 여기에서는 딱 이 문장만 보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소녀가 캔니스가 어디선가 본 소녀였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근데 이 소녀가 treason으로 잡혀서 그 소녀의 혀가 어떻게 됐어요? 잘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잘린 혀를 얘기하니까 이제 유추를 해보실 때 잘렸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유추를 해보실 수 있겠죠? 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불구가 된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 데미지가 너무 커서 그냥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데미지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아니면 불구가 된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해석이 조금 어려우실까봐 가지고 왔어요. 이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이 문장이 나올 때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냐면 그 반역을 했기 때문에 잡혀온 그 소녀를 캔니스가 어디서 너를 아는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그 식사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죠. 그 소녀를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피타가 그 분위기를 보고 나서 이 젤리와 젤리 카트라이트랑 헷갈렸구나. 이렇게 막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캔니스가 생각한 게 Jelly Cartwright is pasty-faced, lumpy girl with yellowish hair who looks about as much like our server as a beetle does a butterfly 라고 했죠. 여기서 젤리는 pasty-faced, 밀가루 반죽 같은 그런 흰, 창백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lumpy girl, 약간 좀 살집이 있는 여자였나봐요. with yellowish hair, 노란색 같은 그런 머리 색깔을 가지고 있는 소녀이다. 그러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뭐였냐면 who looks about as much like our server. 우리 지금 서버, 그러니까 그 혀가 잘린 소녀. 그 소녀를 뒤에 나오는 것 마냥 닮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뒤에 문장을 다시 보시면요. 미를은 풍뎅이라는 뜻이거든요. 풍뎅이가 나비를 닮았나요? 안 닮았죠.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 풍뎅이가 나비를 닮은 것처럼 닮았다는 거예요. 서버를. 그러니까 하나도 안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캔니스가
우리는 델리 카트라이트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준 부분을 통해서 델리가 하나도 안 닮았구나. 그래서 피차가 정말 닮았다고 생각해서 정말 헷갈렸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캔디스를 도와주려고 위기에서 도와주려고 말도 안 되는 이름을 갖다 붙였구나. 그런 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제 퀴즈를 풀어보세요. mutilate